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그 텍스트를 움직이는 건데, 텍스트를 움직이는 거는 사실상 뭐 그냥 트랜스폼에 있는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텍스트의 단어별 또는 텍스트의 알파벳, 이러한 것들을 개별로 움직이는 기능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면 새로운 컴프를 하나 만들고요. 1920-1080에 뭐 10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툴 패널에서 그래서 T를 누르고 그 컴포지션 패널에서 클릭 한번 더 해주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타이핑을 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는데 뭐 원하는 건 다 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쳐지고요. 그 텍스트에 대한 수정을 원할 때는 윈도우에 보면 캐릭터 패널을 열게 되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우측에 나오게 됩니다. 우측에 캐릭터 패널이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폰트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선 뭐 간단한 폰트, 길산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캐릭터 그러니까 폰트에 대한 뭐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귤러, 뭐 이탈릭, 볼드체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이즈, 그 텍스트의 크기 조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줄간, 요건 이제 자간,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텍스트의 테두리를 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텍스트의 테두리가 지금 안 보이죠? 여기 텍스트의 색깔과 테두리를 설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색깔을 변경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도 넣고 싶다 그러면 테두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두리 컬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테두리가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보이죠? 스트록, 테두리는 우리 스트록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록의 두께 조절입니다. 두께 조절. 그래서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스트록이 필 컬러 위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필 오버 스트록으로 해주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런 옵션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가는 여러분들 솔직히 좀 많이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테두리 선은 없애고 싶다 그럼 요거 클릭하면 되죠. 요거 클릭하면 테두리 선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간 설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툴 상태에서 뭐 지금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죠? M과 O 사이가 좀 넓고 O와 V 사이는 되게 좁게 느껴지죠. 예. 근데 이게 자간 설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 좌우를 눌러주면 그 부분만 내가 자간 설정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설정들이 있어서 자간 설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솔직히 다 대문자로 써야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간 설정에 대한 그 디테일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만져주시는 게 조금 더 폰트를 더 이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폰트는 보고요. 우리는 이제 텍스트의 무빙을 좀 살펴볼 건데, 속성을 열어보면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요런 텍스트가 따로 없죠. 그냥 트랜스폼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열어보면 텍스트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속성을 열어보면 이런 속성들이 나와요. 네, 이런 속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텍스트를 쳤다고 했을 때, 자, 이런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는데 내가 moving이라는 단어를 따로 움직이고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따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결국은 나눠야 됩니다. 예,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뭐 컨트롤 D 해서 두플리케이션 하고, 그러면은 무빙은 뭐 얘는 무빙, 그죠? 얘는 무빙만 놔두고 디자인은 삭제한다, 그죠? 이러한 텍스트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디자인만 살려서 여러분들 무빙은 따로 디자인 따로 이런 식으로 뭐 움직임을 따로따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려면 벌써 지금 텍스트 레이어가 2개가 필요한 거죠. 텍스트 레이어가 2개가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단어가 2개면 뭐 이렇게 2개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알파벳 개별로 움직이고 싶다. 알파벳 개별로. 그러면 지금 moving 이것만 해도 벌써 6개예요. 그럼 레이어가 6개가 필요한 거예요. 무빙만 해도. 그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로 하나하나 움직이질 않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속성에 보면 트랜스폼에 있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지 않고 이거를 쓰지 않고 텍스트에다가 이 텍스트에 있는 속성에 따로 첨가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무빙에 있는 moving 그걸 개별로 움직일 수 있고, 디자인의 DESIGN을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분 그 영역을 지정을 할 거예요. 영역을. 그래서 그 영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영역을 지정할 것이냐? 여기 보면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트에 여기 삼각형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속성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속성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포지션, 스케일, 스큐, 로테이션, 어파시티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가장 쉬운 여기는 완전 기초반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그래서 선택하고 포지션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자동으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없던 부분이 생겼죠. 애니메이터 1이라는 게 생겼고, 레인지 셀렉터 1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레인지 셀렉터 뭐 잘 모르겠고 포지션이 있으니까 포지션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지션을 움직여 봅시다. 움직여요. Y축 결국은 X축과 Y축을 나타내는 변수값인 거죠. 그래서 Y축을 막 움직이면 이 수치값이 움직이니까 Y축으로 움직이고 X축으로도 움직인다. 그죠? 네. 그럼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00으로 만들어 놓고 Y축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움직임을 좀 줬어. 근데 이거를 개별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moving, desing 이거를 다 알파벳 개별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그 알파벳을 영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ange selector가 필요하다. 그럼 이 range selector는 뭐느냐 열어보는 거죠. 열어봤더니 이 애니메이터 1이라는 애에 속해 있는 range selector 1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절하는 포지션에 대한 속성 값이 있다는 뜻인데, range selector 1에 start하고 end라는 게 보입니다. 네. offset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start하고 end부터 살펴보면 range selector는 선택을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선택하는 거. 선택을 하는데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100까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0은 여기서 보면 여기가 0인 거예요. 여기가 0인 거고, 그럼 여기가 스타트라는 뜻인 거죠. 여기가 스타트, 얘가 스타트라는 것이고,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100%라는 얘는 현재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스타트. 얘는 스타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엔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가 0일 때, 그죠? 여기를 지정을 했고, 엔드 포인트가 여기일 때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선택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0부터 100까지 모든 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Y축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Y축에 변수값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빙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얘만 해야 되는 거죠. 무빙만. 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은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디자인을 선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엔드점을 이렇게 드래그해도 됩니다. 드래그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보면 엔드에 대한 수치값을 퍼센테이지 이거를 잡아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엔드에 대한 수치값을 뭐 50%를 잡던 49%를 잡던, 그죠? 잡아주면 지금 현재는 선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의 Y축을 앞만 움직여봐도 무빙만 움직여요. 왜? 무빙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키를 주면, 예를 들어서 키를 포지션에다가 주게 되면 포지션에다가 키를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포지션에서 Y축에 0에서부터 뭐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 그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하나 주고 또 이건 마찬가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지 말고, 포지션의 키를 주지 말고 포지션에는 수치값만 적용을 했어요. 수치값만 적용을 하고 레인지 셀렉터에 스타트나 엔드 둘 중에 하나를 키프레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이 안 돼 있다가 지금 엔드를 0으로 놓고 스타트도 0이면 선택이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선택이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포지션의 Y축을 앞만 움직여도, 변수값으로 움직이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선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레인지 셀렉터가 선택을 한 영역만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엔드에다가 키프레임을 0에서 하나 주고 내가 쭉 가서 얘를 100으로 모두 선택을 하는 순간 얘는 하나씩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사실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1 어드에 보면 스케일, 뭐 로테이션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로테이션을 넣고 내가 이렇게 돌려요. 그죠? 그러면 안 돌아갔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안 돌아갔다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선택하고 딜레이 키 누르면 삭제되기도 합니다. 애니메이터 1에다가 어드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어드, 프로퍼티, 그 다음에 뭐 스케일
그래서 스케일을 더 키우겠다. 그러면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그죠? 점점점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추가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파시티를 넣을까요? 오파시티를 넣어서, 오파시티 같은 경우는 투명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수치값을 낮춰야 되겠죠. 그죠? 오파시티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투명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레인지 셀렉터의 스타트 엔드를 가지고 그 영역을 지정하는 키프레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속성에 적용되어 있는 수치값, 속성에 적용되어 있는 수치값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end를 0에서 100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end를 쓰지 않고 start를, 지금 보세요. start를 0에서 100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럼 원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뭐 이제 로테이션을 다시 넣어보면, 로테이션을 돌린 상태에서 원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다른 부분보다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 레인지 셀렉터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는 적용만 시키는 정도, 적용을 어느 정도 수치값을 적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는 레인지 셀렉터로 만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탑재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오프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스타트하고 엔드를 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장 쉬운, 다시 삭제를 하고 포지션을 넣을게요. 그래서 포지션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스타트하고 엔드를 0에서 100으로 했어요. 자, 이 레인지 셀렉터의 스타트를 예를 들어서 스타트 30%, 그러면 여기까지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엔드를 80%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반응하는 거죠. 나머지는 반응 안 하는 거죠. 그죠? 레인지 셀렉터의 선택 영역.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프셋은 이 0인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가면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밀려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만약에 다시 플러스 100 쪽으로 가면 이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측으로.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지정한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게 하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하거나, 그래서 레인지 셀렉터를 세팅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프 시킨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팅된 거를 좌우로 오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00이면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그러면 레인지 선택된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선택된 부분이 여기 있다가 쭉 밀고 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라 이렇게 쭉 밀고 나갔다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지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속성들을 얻으시켜서 다양한 그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다. 자,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끊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